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0월 30일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열렸고요. 이제 한중 정상회담, 그밖에 여러 나라들과의 또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빅 이벤트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러면 우리가 남은 2025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떤 종목군들과 섹터를 봐야 될지,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미중 정상회담도 잘 타결이 됐다, 합의가 됐다,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조만간 합의문을 작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지금 상당히 그래도 선전했다, 요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어요. 결국 조선업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원전과 반도체, 그다음에 의약품 이쪽으로 협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증시가 지금 4,080포인트 까지 올라와 있고, 거의 코스피는 4,100포인트까지 거의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코스피가 4,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이제 5,000포인트까지도 가고 6,000포인트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요, 이 밸류업 상법 개정, 또 배당 소득 분리과세만 잘 되고 우리나라의 이 증시가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즉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가 뭐예요? 6,000포인트, 7,000포인트, 8,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4,0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상황에서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런 상태는, 즉 쉬어주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라산을 가든 지리산을 가든 설악산을 가든, 여러분들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가지고, 쉬었다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설악산을 내가 이 끝에까지 대청봉인가요? 대청봉까지 내가 가야 된다고, 그런 마음에 의해서 그냥 쉬지도 않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런 분들은 진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심장에 압박이 가해진다든지 몸에 무리가 가해져서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 지수 자체가 가파르게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한다면, 요런 건 오히려 이 버블이라고 하죠. 버블의 끝이 이제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버블인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버블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아직 그 저평가가 있었고, 이제 4,000포인트 돌파하면서 PBR 기준으로 1.3 정도까지 왔거든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 증시 PBR이 거의 0.8, 1.3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PBR 1.3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저평가 국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 잘 아시잖아요. 반도체, 또 조선, 또 방산, 원전, 또 바이오, 2차 전지, 다 핵심적인 섹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유동성을 가지고 끌어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버블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솔직히 2,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또 쉬어가는 또 국면은 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내일이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10월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증시의 어떤 흐름이 좀 변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또 11월, 12월은 또 펀드 매니저들이 또 수익률 확정하고 성과급도 받고, 또 이직도 준비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1월, 12월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조정장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정장이라고 해서 코스피가 폭락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인버스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진짜 인버스는 진짜 아니에요.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빨리 빼셔야 돼요. 인버스는 재미 못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뭘 해지형으로 들고 가면서 내가 이제
상승이 좀 주춤할 때 좀 약간의 해지용으로 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인버스는 주도주로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이제 코스피 종목들 보다도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군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외국인 자금들이 결국에는 이익 실현을 나설 것이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지금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신용잔고가 지금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뭐 4,000에서 4,2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3,000포인트 대 후반까지도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각오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종목군들이 뭐 폭삭 망하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 대한 이 부분들보다는 저는 이제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크게 오르고 나면 이 자금들이 코스닥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코스피의 자금은 상당히 큰 자금들이에요. 뭐 몇백조 자금, 단위의 자금들, 몇십조 이상 자금들이 있겠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가총액이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들어와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를 수 있어요. 코스피 종목 뭐 현대차나 뭐 하나오션 같은 종목군도 시가총액 뭐 몇십조짜리 하는 게 하루에도 20%씩 오르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종목은 뭐 시가총액이 IT오젠만 해도 시가총액이 제일 높지만 20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 조금만 이제 자금이 들어왔을 때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상에서 이제 코스피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11월, 12월에 이제 코스피로부터 돈을 벌었던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 확정하고 이제 그런 자금들이 좀 이제 쉬워지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코스닥으로 좀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IBK 투자증권 리포트도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9월달에 한 번, 10월달에 한 번 또 추가로 FOMC에서 어제 금리 인하 발표됐죠. 근데 12월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12월은 파월도 이제 아직 확정 짓지 못한다고 했지만 고용이 만약에 이 사이 나빠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12월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고 있고 뭐 미중 관세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환경이 더 갖춰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종목군들이 이렇게 오르고 나면은 결국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을 또 키워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관심도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벤처 투자,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유동성의 이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부터는 우리가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군들을 보이냐? 코스닥의 대부분의 그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단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듯이 바이오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가 뭐 이전 영상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바이오가 올라가야 이제 코스닥이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투자하시면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바이오는 너무 사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누차례 제가 스테디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의 바이오는 점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머커 알테오젠, 또 여러 가지 세이트리온 3바, 그 다음에 또 리가켄 바이오도, ABL 바이오, 뭐 펩트론, 일라이렐리, 올릭스, 또 일라이렐리, 뭐 인벤티지 랩은 베링거, 인게라임, 뭐 이런 등등등. 그렇게 되면 바이오가 결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있으면서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고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고 새로운 임상 신약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 바이오주에 대한 이 매기가 더 쏠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반도체 소부장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AI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세, 그 여파가 결국 반도체 소부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열풍들, AI 투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반도체로 이어질 수 있고, 2차 전지는 사실 그 저점 매수, 그다음에 과대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있었어요.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LNF 시작 발표하면서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죠.
근데 2차 전지도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금 선별적으로 봐야 되긴 할 거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앞으로 조금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는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로봇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뭐 게임과 뭐 엔터 여기까지도 이 IBK에서 말하고 있는데 전 핵심은 요건 것 같아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요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근데 이제 4,000포인트대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들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들 자금들이 어마무시한 개인들도 많잖아요. 막 대왕개미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인들이 사주면서 저는 외국인들이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부가 자금들이 큰 손들의 자금들이 그 코스닥 쪽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조금 이제 코스피는 개인들이 좀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이 조금 오히려 기관 외국인들이 또 오히려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또 한 번은 판을 벌리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그 판을 벌리면서 결국 코스닥의 천 스탁스를 저는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12월부터는 뭐 이제 그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해가지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12월부터도 이런 코스닥 활성화 펀드나 국민 성장 펀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진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 벤처 붐, 또 성장주, 코스닥 이런 저의 활성화 정책이 결국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왜?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가 안 되면은 벤처 할 수 없잖아요. 성장주, 뭐 스타트업 할 수 없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미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도 결국 이러한 이 벤처 투자라든지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결국엔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코스닥으로 봐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12월에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엔 산타랠리는 안 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산타랠리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이 내년 초에 이 실적이라든지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어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타랠리보다는 오히려 11월, 12월은 오히려 코스피가 조금 조용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뭐, 종목별로는 뭐 큰 변동성이라든지 큰 차이가 있겠지만, 산타랠리보다는 오히려 1월, 2월 됐을 이후에 오히려 코스피에 대한 흐름들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코스피 조정이 받는다고 했을 때는 코스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등 피로감이 확실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EPS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아웃퍼폼의 가능성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위격도가 뭐 크지는 또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높긴 하지만 고점 영역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중소형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게 맞다. 저는 요 관점이 조금 저는 긍정적이고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거는 뭐다? 바로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요 종목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을 써보자.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긴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바로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내일 마지막 날 또는 11월 다음 주 3일, 4일 때 힌트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조금 이 움직임들이 조금 이상하다,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주목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 화, 수 이때는 확실히 그 부분들이 이제 양봉을 치고 나간다든지,
또는 뭐 장대항봉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바이오 많이 말씀드렸죠. 또 반도체 많이 말씀드렸죠. 또 로봇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는 최근에 한번 리뷰를 한번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내년에 조금 더 뭐 당장 11월, 12월에 좀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6G인 것 같아요.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6G인 것 같아요. 6G. 그럼 6G는 왜 필요할까요? 통신 때문에요? 아니죠. 6G는 초저지연, 이제 초저지연이라든지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송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6G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필요하면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IoT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전자장치에는 이제 다 6G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통신 자체가 더 빨라야지 자율주행이든 더 AI, 로봇이 더욱더 정확하게 빠르게 구동이 될 수 있거든요. 6G 시장이 저는 내년에 커질 거라고 봐요, 저요. 그래서 이제는 11월부터는 이제 뭐 지금부터 이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그러 하거든요. 6G를 잘 보자.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RF, HIC, 그 다음에 뭐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들은 사실 진짜 뭐 주가가 형편없이 막 떨어지고 실적도 많이 나빠졌어요. 6G에 대한 이 상용화 자체가 또 미뤄지기 때문에 2030년 목표로 뭐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6G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열려 있을 것 같아요. KMW,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그 다음에 솔리드 진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가가지고 결국 손절을 했었는데 다시 저는 솔리드 리뷰 해드립니다. 솔리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우주 일렉트로,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 요거는 조금 약하긴 한데 요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MW, 대한광통신, 솔리드, RF, HIC, 예, 요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 6G하고 연동이 되면 결국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냐면요, 제 생각은 그래요. 6G까지 가면 이제 앞으로 우주항공으로 또 이어질 거예요. 우주통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스타 저기, 그래서 약간 아마존의 뭐 카이퍼 뭐 이런 기업 그런 것들은 우주통신, 그다음에 뭐 스타링크 이런 것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6G는 또 HFR 요것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G 쪽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매수해서 내년에 우리가 끌고 본다고 하면 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거에 대한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것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